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이 무척 안 좋은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괴롭고 시장을 보고 있으려면 답답한 마음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의 하락의 강도가 어제 오늘 엄청 강했고요. 어제 2% 이상 코스닥이 빠지고 오늘도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만 해서 지수가 5% 정도 하락을 하는 굉장히 약세장의 흐름이 이번 주는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힘든 장 먼저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장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 삐빅삐빅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음소거를 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미처 음소거가 안 돼서 그 소리가 좀 잡혔나 보네요. 이 시스템상의 뉴스 창인데 뉴스가 뜰 때마다 이게 소리가 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좀 특히 거북하셨다면 심심찮게 죄송한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오늘 일단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어제 시장의 하락은 홍콩 인권법이죠. 인권법에 대한 부분이 있고 트럼프의 미중 무역 협상 안 되면 관세 올려라 라는 이런 막말선 발언 등이 나왔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원래는 미 상원에서 일단 인권법이 통과되고 국내 증시 개장 이후 하원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더해져서 트럼프 결제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결제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하락의 원인으로 보면 지금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해 있는데 아마 오늘 발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 신성통상, 모나미 등 불매 관련주들이 장중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근데 이 시장에서 오늘 유독 우리나라만 시장에서 좀 하락이 컸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연말 가까워지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한 큰손들의 매도세, 추가적으로 MSCI 리밸런싱을 앞둔 선제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일단 어제 장 막판에 미국이 한국에서 한개 여단을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현재 방위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서로 이런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뭐 방위비 협상을 놓고 박차고 나가면서 뭐 한국은 협상할 자세가 안 돼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는 등 서로의 대립각이 있는 가운데서 미군의 철수라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한국에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외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락의 강도와 하락의 폭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은 뭐 시장에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따 그건 차트를 좀 놓고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보면 테마주만 난립을 했죠. 전체 시장 급락 속에 대부분 업종은 하락을 했고 보면 동전주들 그리고 관리 종목 부실주들의 반등 그 외 이슈가 있는 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만 거래 대금이 쏠렸던 하루입니다. 그만큼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다음 뭐 어제 급등했던 셀레버리 그리고 아이큐어 그리고 장 막판 바이오 리더스로 이렇게 제약바이오 수급이 있는 외에는 전혀 수급이 없었고요. IT 섹터는 지금 기관이 양매도로 계속 일관하고 있으면서 수급 이탈이 조금 보여요. 수급 이탈이 조금 보이는데 여전히 관점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기회에 OLED와 폴더폰 관련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내일 시초가가 될지 아니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가 될지를 잘 봐서 밴드를 잡아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순환매 장세가 맞다라고 보고요. 어제 바닥권에서 저출산 움직였고 오늘은 일자리가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일 것 같지만은 바닥권에 있는 거 잘 보시고 네 차곡차곡 매집해 간다면 총선 때는 어쩔 수 없이 절출산 관련돼서 일자리 관련해서 뭐 각각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이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총선의 승패에 따라서 이 정당의 수장으로 있는 네 이런 대권 주자들의 주가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 수급 전반적으로 약세라 현금 비중 유지 필요하고요. 오늘은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버스를 좀 지속적으로 사 모아놨기 때문에 인버스가 이제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권에서 인버스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인버스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 돈은 아니라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오늘 라이브 때도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거의 대부분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락장에서 주가가 빠지면 사고 싶어요. 싸 보입니다. 지금 사면 되겠지 하는데 그런 거를 그 심리를 재워주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인버스에다 돈을 때려 박아 놓고 그냥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나중에 시장이 변화가 왔을 때 가장 현금화하기 쉽고 이걸 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짜기 위해서 인버스를 본 거죠. 아직은 인버스도 100% 포지션이 맞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시장의 바닥을 논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포지션, 각 위치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전략은 짜놔야 되는 거죠. 전략은 어제 말씀드린 서든 브레이크가 나오면 아프니까요. 이게 나오면 아픕니다. 복구하기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이어져 가도록 하죠. 수급이야 뭐 오늘 말할 것도 없었죠. 웨인이 1700억에 대한 매도를 퍼 부으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급락을 했어요. 하이닉스 거의 코스피 대형주들은 오늘 다 떨어졌고요. 이제 현물에서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니까 뭐 살아날 재간이 없고 코스닥은 오늘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차라리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게 마음이 편했고 매매 잘못했다가는 이 지수의 파동에 의해서 꼬임이 오늘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이런 파동이 오늘 나왔어요. 오전에 시장 급락할 때 바로 프로그램이 올리는 척 하고 패대기 바로 올렸죠. 패대기 하고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창 빠집니다. 주창 빠지다가 이제 나스닥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반등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반등할 때 우리 지수 반짝 반등, 그 다음에 급락. 나스닥이 반등해도 급락.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장 초반의 급락은 뭐다? 미수 신용이에요. 그리고 장 후반의 급락은 뭐다? 이건 하도 많이 말해서 스탁론입니다. 스탁론.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연일 하락하고 있으면서 하락의 강도가 커질 때는 이런 쪽에서 투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투매가 이제 내일 혹은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개인들 이게 좀 안 좋죠. 개인들의 대량 매수, 차라리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게 속이 편한데 그게 지금 나오지를 않아요.
기계와 싸우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기계와 싸우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 작살 나고 있죠. 어제부터 콜 다 작살 났어요. 다 작살 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텐데 콜을 지금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어렵죠.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를 이렇게 볼게요. 오늘 장중에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지수 포지션을 1390을 잡았어요. 포지션 자체를 오늘 639를 포지션을 잡고 639까지는 기본적으로 뺀다 라고 관점을 잡고 시장을 봤는데 139 빼고 여기서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돌리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깼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이제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639 640포인트죠. 638이네요. 638 깨는 거. 근데 이제 이 포지션을 쌍바닥으로 해서 지수를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작정하고 지금 이제 흔히 말하면은 60일 이평선을 몸통을 뚫었다라고 합니다. 하락의 강도가 깊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 즉 어제죠. 어제 아일랜드 갭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아일랜드 갭이 나오고 빠졌기 때문에 강도가 세죠. 잘못하면 620포인트 혹은 그 아래까지도 시장이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하면 이 빠질 때 여기에서 여기 맞고 반등을 하겠죠. 5일선 맞고 재차 떨어지면 이때가 이제 2차 하락입니다. 2차 하락. 그래서 이제 2차 하락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2차 파동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반등할 때 5일선 맞고 다시 떨어지고 또 맞고 이런 모양 나오면 이때는 비중 축소하고 포지션은 아래로 잡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60일선 이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이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을 돌리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수가 바로 간다라는 거는 힘들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힘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300일선까지 돌리지 않으면 지수 바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먼저 HLB 먼저 보죠. HLB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HLB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뭐 한 번 정도 깨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LB의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신라젠도 오늘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관심주로 봤던 에이프로젠 KIC를 또 내일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매매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뭐 다른 거 매매를 안 하고 이 구간에 사서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를 좀 했는데 거래 대금을 많이 터트려 놓은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아래로 빠져버리면 뭐 좋지 않은 흐름이죠. 가급적이면 오늘의 저가, 즉 2,400원, 2,36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뭐 내일 뭐 시간에 살짝 빠지니까 이게 빠지겠죠. 뭐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페이크성의 한 1,000억 가량의 물량을 출혈을 했다면 내일 이거를 받고 올려치는 파동이 한번 나와주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내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밑에 5일선을 받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종목들이 다 빠져서 종목을 보는 게 의미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현대바이오 하락을 해도 수급은 제일 좋았어요. 수급은 바이오 중에 수급이 제일 좋아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이 추세대 하단 보면 될 것 같고, 텔콘 오늘까지 안 좋았죠. 텔콘 오늘까지 안 좋았고, 뭐 지금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KPM 테크도 마찬가지고, KPM 테크도 네,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좀 빠진 게, 장 초반에 양자암호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정부 발언 관련주 반짝 네 했는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짧은 구간의 매매만 가능하지 스윙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스윙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반등 기다려야 될 종목들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지수가 빠질 때는 제약바이오를 건들 수가 없죠. 그리고 삼성출판사 오늘 기다리던 슈팅이 한번 나왔네요. 삼성출판사는 기다리던 슈팅이 일단 나와서 매도를 걸어놨어요. 매도를 위에다가 여기다 걸어놨는데 매도가 체결이 됐고, 오후에 좀 다시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매수하면 괜찮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출판사 아직 죽은 종목 아니에요. 이건 대박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깨진다면 몰라도 이게 아니라면 이 안에서 지금 5일선 한번 이게 나오면, 패턴이 나오면 거의 거진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힘 모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물량을 못 잡았어요. 다시 잡아야 돼요. 저거는 썬데이토즈 어제 장 막판에 투매 물량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와서 좀 그랬는데, 일단은 이거는 오늘 전량 매도를 했고, 일단 이거 돌리는 캔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돌리는 캔들이 그거 확인된 이후에 충분히 다시 매매 해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서 조정 이후에도 충분히 중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5만원까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그 일본에서 이 디즈니팝의 매출이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8천만원 일매출 하던 게 지금 1억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월 300억이면 적은 매출이 아니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게 꺾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경지 NM, 뭐 우원개발 할 거 없이 오늘 다 단기 슈팅이 나오고, 네 마감이 됐네요. 구경도 장 초반에 시가에 이제 좀 강한 슈팅이었죠. 14%니까 시초가에 이제 강한 슈팅 나오고 이후에 밀렸는데, 일단은 이제 이 섹터의 크랙이 조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지금 기타 법인에서 나온 37만 주,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물량인지도 봐야 되겠죠. 뭐 대주주가 이 정도 매도했겠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달리겠죠 뜨나요? 구경은 저 기타 법인 매도 물량을 보면서 좀 의심을 해봐야 될 물량이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도 관심 종목에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힘스 시장 대비 강했죠.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눌리면 매수 괜찮고, 큐브엔터 오늘도 양봉이었죠. 오늘도 흐름 괜찮네요. 이거를 유엔젤과 비슷합니다.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따라 붙으시면 네 괜찮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위에서 고가놀이를 하는 패턴 이후에 장대 양봉 위에서 갭
떴을 때 네, 위로 가기 위한 갭이기 때문에 이런 갭이 이제 큐브엔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장초 네,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여기서 비중을 여기서 비중을 이제 전일 종가 매수를 이렇게 한 거를 여기서 비중을 줄이고 여기에서 일부 손절을 하고 지금 소량 들고 있는데 시장 영향도 있고요. 시장 영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눌림 이후에 재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렌. 이런 종목은 그냥 사서 물려 있어도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종목들.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보령, 레디앙스. 네, 물려서 그냥 가져가세요. 물려서 종목들에. 나머지 장원테크부터는 네, 개별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시초가에부터 매도를 걸어서 거의 최고가에 매도한 것 같아요. 최고가에 시초가의 50%, 나머지 제가 2,550원에다가 매도 걸어놨었으니까 네, 3분 안에 이제 어제 종가 들어갔던 건 전부 다 매매가 끝났습니다. 한 5% 올랐나? 6%. 그래서 얘는 매매를 좀 깔끔하게 했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종목 끝난 게 아니라 잘하면 저는 파인텍처럼 제2의 파인텍이 될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고요. 나노메딕스 9일 재지가 왕창 꺾였음에도 안 꺾이네요. 지금 관심종으로 보고 있고 뭐 이런 하단 구간을 지켜주는지 깨지만 않는다면 네, 또 양호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00원 초반대 아니면 네, 이 9,000원대 아래에서 한번 봐보려고 해요. 9,000원대 초반 이런 구간에서.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약세 장임에서도 불구하고 좀 강했다. 그리고 기간 수급이 유지됐던 종목군인데 지금 상황은 둘 중 하나로 보면 돼요. 기업의 펀더멘털은 전혀 영향이 없고 여기 만들어진 갭을 메웠어요. 갭을 메웠다라면 이게 올라갈지, 근데 거래량이 다소 나와서 물량의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담을 외인과 기관이 가져갔다면 라는 상상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은 이런 거죠. 뭐 지금 여기 갭에서 사고 여기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가면 좋은데 못 가면 밑에까지 빠졌다 갈 수 있으니까 하다 놓으면 이제는 잡아도 됩니다. 종목 추세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제테망. 장중에 최소 10%씩 이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14%, 15% 변동성인데 추세가 지금 좋아요. 캔들 자체를 일단 이거는 하락형 캔들을 오늘 돌리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를 다시 뚫는 모습이 나올지 체크를 좀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N자로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돌파해야겠죠. 그래서 요새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봤고요. 시장 너무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들 내시고요. 또 기회 되면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특히 내일은 금요일장이잖아요.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좀 내일까지 관망하시면서 시장 평행성 보는 하루 되시고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